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오늘은 두 종목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SK하고 신세계 두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종목 모두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우량주이기도 하고 대형주이기도 한데요.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변동성이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내 돈을 투자를 할 때 매사에 신중한 자세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SK와 신세계에 관심이 있으신다면 오늘 저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4월 22일 월요일이고요.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장이죠. 오늘은 양시장이 반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SK와 신세계 이렇게 두 종목을 볼 텐데요. 자, 두 종목 모두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먼저 SK 먼저 볼까요? 자, SK 같은 경우는 지주사죠. SK그룹 내에서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지주사이기 때문에 자, SK의 실적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자, 자회사의 실적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SK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더디면서 추세를 한번 방향을 잡으면 이제 그 추세를 타고 꾸준하게 움직여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우량주나 대형주 같은 경우는 추세 매매를 따라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자, SK의 차트를 한번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지금 길게 보시면은 한눈에 보이는 지지라인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대략 한 14만원 정도의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자, 여기 부근이 이 SK의 지지라인으로 보이는 박스권 하단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요 한 칸이 1년이거든요. 1년 동안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위아래로 등락폭은 있을지 모를지언정 자, 주가가 한번 상방으로 방향을 틀면 1년 내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또 주가가 이렇게 하방으로 방향을 틀면은 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가가 밑으로 조금씩 빠지면서 하락을 하는 이런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SK의 최근에 가격 변동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이 자리가 4월 달이거든요. 2022년 4월. 자, 현재로 따져보면 딱 2년 전이죠. 자, 2년 전에 주가가 이제 점점 하락 곡선을 타고 내려가면서 대략 한 2년 정도의 가량 하락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작년 겨울쯤에 주가가 이제 하락을 뚫고 턴을 하는 추세를 전환시키는 이런 시그널이 좀 나왔어요. 자, 추세를 전환을 시키더라도 주가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요. 주가가 마냥 올라가지만은 않고요. 어느 정도 주가의 흐름이 자, 위아래로 변동폭을 보이면서 올라가는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 17만원 자리를 지켜줘야 하는 자리였거든요. 추세선 하단이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추세를 깨고 떨어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추세가 꺾이는 그런 흐름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직전에 이 15만원 자리에서 오늘 자, 일시적인 반등이 한번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이 시장이 당장 일시적인 반등일지 아니면 추세를 전환시키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일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확실한
믿음을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이제 오늘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다가 이번 주에 주가가 이제 이렇게 밑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SK를 내가 신규로 진입을 한다라면 최대한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만 그래도 내가 물리더라도 조금 버틸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SK는 제 생각에는 이 자리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로 보이거든요. 요게 이제 만약에 추세를 이어주고서 이렇게 갔다면 이 추세선 하단을 터치할 때 매수하는 타점으로 보면 좋은데 여기서 추세를 이탈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자리 현재 시점에서 SK의 매수 시점은 제 생각엔 대략 한 14만원 정도가 매수가 들어가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럼 SK의 실적 한번 볼까요? 자, 재무추이로 가보시면은 자, 매출액은 뭐 말도 안 되게 굉장히 많은 매출액을 늘려가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부분에서 과거에 비해서 그닥 좋은 실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SK의 실적에 대한 실적 발표의 자료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은데요. 얘네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신네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정리한 거 보면은 반도체 업황에 회복하고 LNG 사업의 성장을 좀 기대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기대치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시면 반도체 시황이 부진하기 때문에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SK 스퀘어 쪽이 SK 하이닉스 매출을 가져가고 있는 사업인데요. 보시면은 연도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적자를 보여주고 있죠. 결국 이제 SK가 올라가려면 이노베이션하고 하이닉스 반도체 쪽 그리고 뭐 텔레콤 쪽은 어느 정도 꾸준하게 유진을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주가의 반등폭을 보여줄 수 있는 큰 실적이 조금 나와야 된다. 반도체 시황은 다시 이제 업황이 좀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잖아요. SK 하이닉스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SK 지주회사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는 그런 시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 재무 쪽에서는 당장 이 SK라는 그룹이 뭐 내일 모레 망하거나 어려운 뭐 이런 유동성에 빠지지는 않겠지만 워낙 지주회사고 주가의 움직임이 느리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굉장히 주가의 움직임이 지루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월봉 차트로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정말 한눈에 보이는 매수 타점이 보이죠. 이렇게. 자, 지금 이 SK의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 구간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명백한 지지 라인입니다. 그래서 월봉상에서는 여기서 지지를 한번 받았는데 아마도 이제 추가적인 하락으로 여기 음봉에 조금 더 내려오는 자, 이런 시점에 접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월봉상의 차트를 보시면 여기 이제 박스 하단으로 표기할 수 있는 네, 이 자리가 나오니까요. 자, 박스 하단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대략적으로 15만원에서 14만원 사이 자, 그 부분이 SK의 매수가 가능한 타점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SK를 매수를 해서 물려있다. 아마도 물려있다라면 이런 구간에서 물렸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직전에 여기 자리에서 저점에서 바닥을 다지고 주가가 이제 이렇게 한 차례 상승한 이후 조정 주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 매수를 해서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다소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SK의 박스권 구간을 형성하는 자리를 그려본다면 자, 제가 생각하는 SK의 박스권 형성 자리는 박스권 하단이 14만원 정도 인근으로 박스권 하단으로 보일 수 있겠고요. 자, 박스권 상단 자, 여기 자리
한 17만 5천원, 네, 요 구간이 박스권 상단으로 보여지는 자리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6만 3,200원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는 일부 좀 구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지금 오늘 이제 이렇게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추격 매수를 하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얼마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어쨌든 나의 돈이 투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매수를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항상 매수를 할 때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자, 먹을 수 있는 구간, 항상 이제 먹을 수 있는 구간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어느 정도 구간이 나오는가, 내가 손절을 치기보다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더 많이 나오는가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14만원 인근에 매수를 하시면 내가 소위 물리더라도 조금 더 버티고 있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먹을 수 있는 구간이 꽤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자, 저점 자리라고 해서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무려 한 24% 정도의 구간이 나와요. 자, 목표가가 24% 정도의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좀 확실하게 큰 그런 상황에서 진입을 하셔야만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충분히 존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괜히 어지간한 자리에서 들어갔다가 물리면 또 짧게 손절하고, 또 들어갔다가 또 물리면 손절하고, 이렇게 되면 예수금이 점점 줄기 때문에 내가 사지를 않더라도 최대한 저점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SK는 월봉, 주봉을 봤을 때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놓고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을 체크를 해서 박스권 하단 부분에 내려오면 매수를 하고, 박스권 상단 부분에 오면 매도를 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반복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봉상에서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자, 저는 눈에 띄는 것이 여기 거래량이 눈에 보입니다. 자, 과거에 수년간 거래량이 들어있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느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조정을 주고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직전 저점 자리를 현재는 이탈하지는 않았어요. 만약 직전 저점 자리를 지켜준다면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 있고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항상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 구간을 유심히 잘 지켜봐야 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SK 매매에 대한 전략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추세를 살펴보게 되면은 바닥을 찍고 주가가 이제 우상향으로 가려고 하는 추세인데, 아마도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현황이 주가의 발목을 조금 잡은 것 같아요. 당장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인데, 지금 이제 국제 증시가 좀 어렵잖아요. 이제 중동 쪽 이슈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도 얘네가 SK 하이닉스도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런 추세를 아마도 이어서 간다면, 직전 저점까지 이제 조정을 많이 깊게 준다면 직전의 저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요. 조정을 조금 이제 여기서 안 주고 올라간다면 직전 저점까지 터치하지 않고 여기서 다시 올라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SK를 내가 신규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 좀 무리하게 올라타기보다는 오히려 직전 저점까지의 자리를 조금 기다렸다가 최대한 싼 가격에 진입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물려있는 사람들, 아마도 물려있는 사람들이 여기 구간에 물려 있을 거라거든요. 올해 2024년에 들어와서 매수를 해서 물려있을 텐데, 자, 물려있다면 대략 손실 부분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한 15% 정도 될 거란 말이죠. 자, 이런 자리에서 지금 괜히 이제 단가를 좀 낮추겠다고 물타기를 하면 평단가는 별로 내려가지 않는데 수량만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자, 물리신 사람도 최대한
싼 가격에 14만원 정도의 물타기를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14만원까지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면 나의 손실분이 이제 회복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그냥 버티시면서 본전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 박스 상단 터치하는 부분에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어느 정도 박스 상단에서 저항대를 맞을 것 같다. 뭐 그런 자리가 지금 여기 이제 17만 6천 원 정도 나오니까 이런 구간에 일부 물량을 정리하시면서 손실분을 만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규가 됐건 물타기가 됐건 제가 생각하는 SK에 진입하는 돈을 투자하는 자리는 14만원 정도 주가가 내려오면 매수를 하는 타점을 생각을 하고요. 자, 매도 주가가 올라왔을 때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자, 매도하는 시점은 17만 5천원. 네, 이 자리에는 무조건 던져가지고 일부 물량을 좀 정리하더라도 자, 수익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17만 5천원부터 여기 19만원짜리까지는 아마도 여기 구간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막바로 뚫고 올라가긴 어렵고 여기서 이제 위아래로 들락날락 하면서 주가가 다시 떨어질거나 아니면 올라가건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14만원과 17만 5천원, 자, 여기 두 자리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K는 14만원에 사서 17만 5천원에 파는 박스권의 움직임을 가지고 매매에 접근을 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신세계 한번 볼까요? 신세계는 굉장한 우량주죠. 국내의 유통에 거의 왕좌에 올라가 있는 기업인데 지금 이제 유통 쪽이 굉장히 안 좋아요. 유통이 어렵습니다. 예전과의 그 시장의 트렌드가 많이 변화가 됐어요. 사람의 이제 심리가 좀 변화가 된 거죠. 소비 심리라고 하잖아요. 소비 심리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마트 가서 장을 보거나 뭐 식료품 또 면세점, 백화점 이런 데서 이제 소비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소비 심리에 작용을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물가죠. 물가가 상승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입니다. 또 먹거리가 될 것 같아요. 먹거리. 아마도 사람들이 백화점을 가거나 면세점을 가거나 이렇게 해서 좀 먹거리 활동도 좀 많이 하고 소비를 많이 해야 이 신세계라는 그룹이 실적도 올라가고 매출도 올라가서 주가가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보여줄 텐데 현재의 시장 현황은 물가가 상승을 하고 소비 심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외부에서 쇼핑을 하기보다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의 온라인 쇼핑 등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주가의 흐름을 과거의 차트에서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제 예전에 이제 40만 원대 위에서 올랐던 그리고 최소한 30만 원대 위에서 얘네가 놀던 종목들인데 이런 자리를 지금 차지하지 못하고 주가가 항상 지금 저가, 신저가를 달리는 자, 이런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16만 4천 원짜리는 이 신세계라는 종목의 정말 바닥으로 보여지는 바닥 지지 라인으로 판단이 되는 자리예요. 자, 보시면 2008년 주가가 완전히 떡락을 할 때도 16만 원대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고요. 자, 2015년, 자, 2016년에도 자,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지지를 받고 주가가 반등을 크게 보여주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월봉상에서 보시더라도 장기 하락, 자, 1년, 2년, 3년, 4년, 자, 4년간의 장기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신세계는 4년 동안의 장기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런 지지란, 지지선이라고 하죠. 지지선에서 매수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죠. 하지만 반대로 이런 지지선이 깨지고 내려간다면 주가가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13만원 자리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항상 주가는 반복적인 흐름을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 그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세계 같은 경우는 마지노선을 13만 5천 원짜리까지는 마음속으로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16만 원대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을 해서 20만 원대, 21만 원대까지 올라간다면 가장 베스트일 것 같은데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많이 악화가 돼서 시장의 변동성으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탈한다면 얘가 조금 더 한번 깊은 조정을 줄 가능성도 염두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신세계도 워낙 큰 대기업이기 때문에 재무 상태를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얘네가 이제 실적도 좋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자, 매출액도 보시면 굉장히 많은 금액의 연간 매출액을 발생시켜주고 있고, 자, 영업이익도 6,300억이나 나오기 때문에 6조 매출을 해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10%의 영업이익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제 신세계의 재무 상태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오히려 이마트보다는 신세계가 재무 상태가 훨씬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수급을 한번 볼까요? 자, 현재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오늘은 조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이 이렇게 이제 매도 물량이 나왔던 거는 이 신세계 단일 종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코스피 지수가 다 내려가면서 이탈을 한 부분이 있고 지금 보시면 신세계의 이 기관 쪽, 특히 연기금과 투신에서 보험도 그렇고 자, 기관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기관에서도 얘가 이제 16만 원대를 어느 정도 저점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가 매수를 해서 주가 반등 나올 때 수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16만 원대가 바닥을 찍으면서 지지 라인을 만들어 나가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자, 주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자, 이렇게 보시면 추세를 아직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자, 추세의 흐름이 자, 보시면은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이 올라가는 이런 상승 추세가 있고요. 이런 상승 추세 초기에 잡은 것이 가장 베스트인데요. 옆으로 또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이런 박스권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횡보 추세가 있고요. 자, 횡보 같은 경우는 철저히 박스권 하단을 노려서 매수세를 잡는 것이 베스트고요. 주가가 하락을 하는 이런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자,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가의 하락 추세선 하단과 그리고 주가의 지지라인을 판단해서 어느 정도 바닥이라 생각되는 지지라인의 바닥이라 생각되는 부분 그리고 주가가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턴 올라가는 이렇게 추세를 전환시키는 이런 흐름에 잡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데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추세선 하단을 이어가면서 어느 정도 추세가 마무리를 져가는 그런 자리로 보여지죠. 가장 중요한 자리가 여기 15만원대 자, 현재 16만 4천원이니까 직전 저점으로 보이는 자리가 15만 5천원이거든요. 자,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자, 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보여집니다. 요 구간을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이 신세계는 15만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어느 정도 주가가 이어주 가다가 다시 한번 17만원 자리까지 주가의 턴을 바꾸고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우상향으로 추세를 전환시켰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현재의 신세계는 16만 4천원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데 자, 일봉상에서 보면 주가의 흐름이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주가가 크게 빠졌다가 또 크게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한번 빠졌다가 반등 나오고 또 빠지고 있죠. 제 생각에는 여기 이제 15만 5천원을 한 번 더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세계를 내가 지금 진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자, 매수가 가능한 자리로 15만 5천원을 마음속에 저는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은 자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일단 전체적인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오늘 3% 정도의 양봉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히려 자, 분차트에서 봤을 때 양봉이 크게 상승했던 요런 양봉의 꼬리 부근, 자, 밑꼬리 부근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본다면 16만원 밑으로, 자, 15만원에서 16만원 그 사이 자리 있잖아요. 15만 8천원이 됐건 15만 5천원이 됐건, 네, 요런 자리를 내가 분할로 매수를 하는 타점으로 잡아보는 것이 좀 좋지 않은가. 그래서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기업의 가치가 높은 기업인데, 전반적인 소비시장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신세계의 실적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의 현황이 순환매가 돌아갈 테니까 내가 그런 타점을 노려본다면, 자, 주가는 최대한 싸게 매수를 해서, 자, 이런 종목들은 약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중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자, 신세계의 매수 타점은 15만원짜리, 15만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 올라갈 때, 자, 20만원까지 노리면서 매도를 한다면 좋은 수익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5만 5천원부터 해서 내가 이 20만원 밑에 대략 한 19만 5천원 정도에 매도를 한다. 아니면 직전에 언덕자리였던 여기 19만원짜리까지 매도를 한다라고 보면, 자, 여기가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수익률을 기대를 해본다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대 수익률이 대략 한 2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0%의 기대 수익률을 노리면서 접근한다면, 자, 신세계 누구나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으면 지금 굉장히 매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21선, 60일선 저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막바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또 내일부터 모레 또 금요일까지 쭉 기다리시면 얘가 이렇게 내려올 거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면, 자, 이런 자리에 저가에 매수를 해서 싸게 매수를 하는 타점으로 잡아본다면 조금 더 수익률을 올리는데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신세계는 15만원 밑으로, 그리고 19만원, 20만원 요 밑으로 매도를 하시면 대략 한 20% 정도의 기대 수익, 단기적인 수익을 누리면서 접근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릴게요.